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한 것이에요. 자, 제목이 벌써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설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배우겠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읽어볼까요? 설명하는 글은 제품 사용 설명서, 음식의 조리법, 공연 안내 책자, 약 복용법과 같이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글로. 자, 설명하는 글에 목적이 나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다음 보면 설명하는 글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설명하는 글의 특징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일의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고요? 안 되죠. 네. 자,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나? 이 정보는 사실일까? 정확한 것일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문단 표시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명하는 글의 특징상 사실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해야 하므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사실에만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읽는 사람에게 정보가 잘 전달되어야 하므로 이해하기 쉬운 낱말과 문장으로 풀어서 써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낱말과 문장으로 풀어 써야 된다고 하죠. 무엇보다 설명하는 글은 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의 구조를 알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글을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네요. 설명 방법. 자, 설명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비교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비교는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어떤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할 때 사용한다. 다음, 반대로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뭐죠? 네, 대조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하는 방법에는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비교 방법과 그리고 차이점을 찾아서 설명하는 대조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네요. 자, 우리 비교 그리고 대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거 방법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열거 방법이 있습니다. 열거 방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설명 방법은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 달라지므로 대상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쓰도록 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비교, 그리고 대조, 열거 방법을 쓸 수 있죠. 비교 방법은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대조 방법은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서, 열거 방법은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4문단을 볼까요? 자, 4문단에서는 설명할 대상을 정하여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 방법을 정하여, 자, 무엇부터 해야 되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할 때는, 자, 대상을 정해야 되죠? 대상을 정한다.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할 때는 친구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좋으며,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설명하는 대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설명하는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면 다음 설명하는 글에 알맞은 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알맞은 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쓴 글을 고칠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우리가 읽어본 내용이 각 문단의 내용을 5줄 요약을 했어요. 선생님이 각 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시작할 때 각 줄의 요약 내용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첫째,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글입니다. 시작. 둘째, 설명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사실에만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시작. 설명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사실에만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셋째, 비교와 대조 설명 방법은 2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시작. 비교와 대조 설명 방법은 2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열거 방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5째,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할 때는 친구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이나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작.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할 때에는 친구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이나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두들 소리 내어서 따라 읽었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밑에 원고지가 있죠? 5줄 요약한 이 내용을 읽어보고 문장 부호, 띄어쓰기에 유의해서 똑같이 원고지에 따라 쓰세요. 여러분이 쓰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훨씬 향상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숙제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휘 연습을 하겠습니다. 지문에 나온 어휘 중에서 첫 번째 어휘로
조리. 이 조리는 아까 설명하는 글의 종류 중에 음식의 조리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네, 거기에 사용된 어휘예요. 자, 선생님이 한번 읽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따라 읽으세요. 조리,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시작. 요리를 만듦 또는 그 방법이나 과정. 선생님과 어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숙제로 이 조리라는 어휘를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어휘, 책자. 책자도 앞에 설명하는 글의 내용에서 공연 안내 책자라는 것이 있었죠? 네, 그때 사용된 어휘예요. 자, 책자란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시작. 자,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네, 잘 따라 읽었어요?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어휘는 복용. 복용도 앞에 설명하는 글에서 약 복용법이라는 어휘가 나왔죠? 네. 복용의 뜻은 읽어볼게요. 복용, 약을 먹음. 시작. 약을 먹음. 네. 따라 읽었어요? 자, 그러면 짧은 글짓기를 선생님하고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복용, 약을 먹는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게 좋을까요? 올림픽에서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실격된다.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올림픽에서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이렇게 나왔죠?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실격된다. 네, 선생님이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도 수업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짧은 글짓기. 자, 넷째, 짜임새. 짜임새란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 뒤에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시작. 글, 이론 따위의 내용이 앞, 뒤에 연관과 체계를 제대로 갖춘 상태. 네, 잘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선생님 영상이? 네, 다시 돌아왔네요. 자, 다음 어휘는 대조. 자, 대조란 우리가 설명하는 글, 설명 방법에 나와 있었죠? 네. 대조는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시작. 대조.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같고 다름을 검토함. 자, 그 다음은 나열. 나열은 쭉 벌려 놓음 또는 쭉 벌려 있음. 시작. 쭉 벌려 놓음, 쭉 벌려 있음. 자, 따라 읽었나요? 나열에서 나는 벌릴 나예요. 벌릴 나. 열도 벌릴 열. 그래서 쭉 벌려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어떤 내용들을 쭉 벌려서 하나하나씩 쭉 나열한다. 이런 것들이 나열 방법이에요. 그리고 위에 대조. 대조는 대상의 차이점,
차이점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에는 대조와 비교와 나열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이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3분 동안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모두 풀어보았나요? 선생님과 같이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중 본문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나 글에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맞죠? 2번. 설명하는 글은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글이다. 지식이나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맞죠? 3번. 설명하는 글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설명하는 글의 특징.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방법이나 차례를 알 수 있다. 맞네요. 4번. 설명하는 글의 특징상 사실이 아닌 허구를 바탕으로 작성해도 되므로 자신의 주장도 작성해도 된다. 맞나요? 아니죠? 네. 허구를 바탕으로 안 되죠. 사실을 바탕으로. 그렇죠. 자신의 주장도 작성해도 된다. 4번이 틀렸네요. 네. 다음 5번 볼까요?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한 후 마지막으로 쓴 글을 읽고 고칠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그쵸? 우리 앞에 내용이 나왔죠? 글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고칠 부분을 확인한다. 고칠 부분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설명하는 글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제품 사용 설명서. 맞죠? 2번. 음식 조리법. 나왔죠?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하는 글이죠. 음식 조리법. 3번. 공연 안내 책자. 네. 어떤 공연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공연하는 장소, 시간 등을 안내한 책자겠죠? 설명하는 글이죠? 4번. 독서 감상문. 감상이 나왔네요. 네, 자신의 생각, 감상문은 설명하는 글이 아니죠? 5번. 약 복용법.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지,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을 먹어야 되는지, 식사 전에 먹어야 되는지, 식사 후에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약을 먹는 방법을 설명한 글, 설명하는 글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독서 감상문이 설명하는 글의 종류가 아니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는 과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설명하고 싶은 내용과 설명 방법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맞죠? 2번.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정할 때는 친구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것을 떠올리는 것이 좋다. 맞죠?
친구들이 관심 없는 글을 쓰면 설명하는 글을 읽을까요? 안 읽겠죠? 3번. 친구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친구들의 흥미가 떨어지므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앞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잘 아는 내용을 설명한다면 어떨까요? 다 아는 내용을 설명하면 친구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잘 모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겠죠?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 줘야지.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면 친구들이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 하고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되니까 잘 모르는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흥미가 떨어지므로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겠죠.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3번이 알맞지 않은 것이네요.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면 친구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잘 모르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거죠. 4번. 설명하는 글쓰기 계획을 세웠다면 설명하는 글에 알맞은 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맞죠? 알맞은 틀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다. 5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한 글을 쓴다. 네, 맞죠? 자, 4번, 5번도 다 맞고 설명하는 글에 작성하는 과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여러분도 다 3번 체크했나요? 잘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4번. 4번 문제는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설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설명 방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우리 앞에서 설명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비교, 대조, 그리고 나열. 자, 한번 볼까요? 1번. 비교하여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자, 예를 들면 나와 형은 운동을 좋아한다. 나와 형의 공통점이죠? 운동을 좋아한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나와 형을 비교를 하는 거지만 나와 형의 공통점은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비교 방법을 이용했어요. 자, 2번.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인 대조 방법이 있다. 대상의 차이점을 찾아서 대조한다. 대조 방법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조 방법은 차이점이죠. 자,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형은 농구를 좋아한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형은 농구를 좋아한다. 나와 형의 차이점이죠. 차이점을 통해서 대조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3번. 설명하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는 열거 방법이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열거 방법.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4번. 열거 방법은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여러분, 나열을 하는데 간단하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간단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알려줄 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열거 방법이죠. 5번째. 자, 4번이 틀렸네요. 5번째, 설명 방법은 설명하려는 대상이나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이 달라지므로 대상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쓰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설명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네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여기 보면 이번 이제 문제풀이를 했고 마지막으로 기억력 연습을 해보는 단계예요. 기억력 연습. 앞에서 우리가 배운 어휘 중에 어떤 어휘가 떠오르는지 앞을 찾아보지 말고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은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 가지 설명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는 글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서 어휘를 써보세요.